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을 시민들과 좀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인천시 지부에서 인천시 지부 선대위 출정식도 했고, 아침에 7시에는 세월문화재단에 오셔서 인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천 유지들 그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공산 침략 맞선 인천, 이곳에서 역전 드라마 시작. 좋습니다. 인천 여러분들, 제가 방송 뒤에 항상 서 있는 우리 메가더 동상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나라를 공산당 치하에서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인천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전 세계에 다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전쟁사죠. 10일 인천 찾아 수도권 민심 역전구상, 인천 선대위 발표식서 망가진 나라 정상화, 멸공 논란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 멸공, 인천역 앞에서 지역 맞춤형 8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고 한국 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의 대정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한국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 정권을 심판하고 5년간 망가진 나라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은 항만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이 모든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민심을 통해 지지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58일 남았다며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과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멸공 논란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라고 말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도 공산 침략 등 단어를 사용하며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된 멸공, 공산주의를 멸망하게 하는 것,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념 메시지가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각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소위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윤 후보는 인천 방문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 8가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인천역 앞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해 서울까지 30분 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작년 가을에도 인천을 방문해서 말했다시피 인천, 서울, 경기 3개 광역 정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인천 전체가 포함되는데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섬지역이니까 그쪽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등 공약도 내놓았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인천에 와서 공약을 했는데 제일 것이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지금 현재 매립 연도가 거의 찼잖아요. 또 인천에만 계속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인천에 가장 특히 서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는 경기도 쪽에다 가까운 쪽으로 하고 경기도도 해변도 많고 그러니까 하고 서울은 지금 현재 서울이 이제 해변이 없으니까 문제니까 일산 쪽에 그쪽으로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유휴지 이런 데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3개 시도 쓰레기가 다 인천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매립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대체 부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이나 경기도가 그 대체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밀집이 그게 문제고 반드시 그걸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구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거기에 이제 악취나 비산 먼지
그다음에 그 환경 피해, 그다음에 심출수, 그 저 지하수 이 오염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해결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하는 이학재 국회의원이 할 때부터 아주 줄기차게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주장했죠. 그것 때문에 뭐 단식 농성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된다 안 된다 많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하화하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요즘에 뭐 우리나라 건설 장비가 좋고 건설 기술이 좋아서 지하로 하는데도 뭐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하화를 했을 경우 이제 그 물 문제, 이제 바닷물이 이제 가까우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적에 그때의 그 안전도 문제라든지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날 적에 그 안전대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여튼 지금 장비와 건설 기술이 좋아져서 뭐 지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라고 봅니다. 뭐 지하화가 안 되면 뭐 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심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시가 양쪽으로 갈려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하화로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그거는 해결돼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천항의 그 물동량인데요. 인천항이 물동량이 참 많잖아요. 이제 인천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부산도 많고, 군산, 그 다음에 뭐 광양만 이런 데가 많은데요. 인천은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그 인천의 그 항만에 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출할 적에 컨테이너 싣는 그 컨테이너 부도 이런 걸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지금 현재 그 내항해 쪽에 있는 데가 좀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좀 외항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경제에 상당히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 그 문제.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 있는 그 주변의 개발 문제라든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이 경제적으로 개발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개발을 해나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천이 그 전방지구에 걸려 있잖아요. 전방주에. 그러니까 이북과의 그 가장 가까운 밀접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북에 대한 그 침투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방 지구에 현대 장비, 그다음에 그걸 또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군사 신무기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한박도, 강화 옆에 한박도에 지금 현재 전에는 그 서도면에, 강화 서도면에 속해 있던 한박도가 지금 이 문정부 들어와서 어느새 그 한박도의 이북에 있는 군대가 거기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한박도 문제는 인천의 그 시민으로서는 아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한박도 문제, 이런 문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연평도, 백령도, 소청도 이쪽에 있는 그 도서지방 그쪽에, 거기에 그 국민들이, 거기 사시는 시민들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북의 침투에 대비한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북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아다시피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지금 뭐
극초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난번에 시험했다고 이제 보도해드렸죠. 그런 문제든가 잠수함에서 쏘는 그 SLBM 그 잠수함 미사일 이런 문제를 대비한 인천 지역의 안전과 관계된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고 국방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천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뭐 LNG 기지창이 아주 대단히 기지창이 있잖아요. 저 송도 신도시 옆에 큰 LNG 기지창이 있는데 그 상당히 이게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라든지 그다음에 그 복합 화력 발전소 서구 일도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SK 화학 문제, 옛날 경인 에너지 거기 그 문제, 그다음에 한전 발전소 이런 문제가 인천에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 산업 그 단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 문제를 정부 차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병원 문제는 뭐 인천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병원 의료 기관이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길병원도 있고 인하대 병원도 있고 뭐 성모병원도 있고 대형급 그 대학병원급에 있는 병원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문제. 거의 지금 현재 경인선 전철에 보면 다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거의 그 직업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인천의 그 송도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의 그 많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거의 다 서울에 따라서 서울에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베드타운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니까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인구만 아주 많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정부가 해야 될 아니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인천의 그 인구가 300만 원이나 좀 되는데요. 그 비례대표를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들 숫자를 아주 열악합니다. 잘 주려고 하질 않아요. 비례대표 인천에. 그것은 정치권에서 인천에 그 홀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60만이 넘어 들어가는데 너무 넓은 면적도 넓지만 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행정적으로 분구를 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 생각입니다. 제 평소 생각이. 근데 그런 것은 이번에 뭐 8대 공약에 다 빠졌는데요. 다음에 또 대통령 본선거 치르면서 이제 공약이 추가로 더 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에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논평을 드리고요. 이제 인천에 오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인천에 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와서 지금 현재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대장동의 불공정, 무능, 비상식, 그 다음에 무능정권 퇴치 백신, 이 무능정부를 퇴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고 대장동의 이 불공정 무능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퍼포먼스로다가 이렇게 주사를 오다 무능정권 퇴치 백신을 주사 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참석한 분들이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특히 60대, 70대가 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0대에서 거의 9%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70대에서 한 5% 정도, 5.6%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2030만 주장하면서 이준석 그다음에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갈구고 씻고 뭐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선거 대책에서 제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60대 70대들의 주장이었었는데, 이준석을 다시 받아들인 거에 대한 아마 반발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선택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1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5%에 머물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김정인 후보, 이준석 후보가 불협화음 속에 나오는 그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15%대가 올랐습니다. 더 얼마나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정도에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해서 안철수 같이 단일 후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1야당 후보고 야권 단일 후보 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것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인천의 힘, 뭐 윤석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선대본부 출정식 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인천에는 이가 지금 현재 출정식 할 때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출정식 할 적에 했던 일이고, 여기서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는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전체가 쫙 날리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 전에도 이런 것들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런 거가 국민들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뭐 당사에다 뭐 간이 침대까지 놓고 있으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 이런다고 하면서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려 한다고 해도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이나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작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젊은 애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합니다. 지난번에 뭐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차를 전철을 타서 뭐 인사했다든지, 뭐 역전 앞에서 인사했다든지, 또 이런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거 이런 거 아마 그렇게 젊은 애들이 생각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크게 부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조사해서 그런 걸 그냥 그런 걸 까뒤집고 그런 걸 이렇게 바로잡겠다. 뭐 대장동도 더 깊이 있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 나는 공정과 정의를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종이뱅이나 날리고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캐캐 묵은 그 전에 했던 그런 공약이나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 마음을 크게 사로잡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인천에 와서 일정을 다 보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인천 방문, 인천의 선거대책본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윤석열 후보를 뭐 인천역 앞에서 나가신 분들은 보셨거나 센트럴파크 호텔 출정식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또한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권중영이었습니다.